유튜브도 하고 계신 별미쌤한테 개인 레슨을 받고 왔거든요. 자세히 보신 분들은 제가 옛날 영상에 비해서 뭔가 세련돼졌다라는 걸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돈내산으로 레슨 받으면서 알게 된 한 끗 차이인데 분위기 싹 바뀌는 꿀템, 꿀팁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Get Ready With Me 오랜만에 하면서 기초부터 메이크업 끝까지 아직 잘 안 알려진 꿀템들부터 왕초보도 따라할 수 있는 꿀팁까지 가득 보여드릴 테니까요. 바로 보러 가시죠. 고고! 가장 먼저 소개할 꿀팁은 VT 루미너스 31도 스킨팩인데요. 니들샷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따끔따끔해지는데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서 엄청 인기인 제품이죠. 스킨팩을 근데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100장에 15,000원에 팔고 있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물티슈처럼 뽑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 얇지만 착 붙는 스킨팩이 들어있거든요. 화장하기 전에 토너 패드 많이 쓰시는데 토너 패드는 60장에 10,000원, 20,000원 하니까 얼굴에 두세 개씩 붙이기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진짜 싸기도 싸지만 물티슈처럼 돼 있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도 가볍고 부담 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피부 온도가 31도로 내려간다 해서 31도 스킨팩입니다. 처음에 VT에서 선물 주시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니들샷은 제가 잘 못 써서 조심스럽다고 했더니 이거 써보시면 너무 만족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받게 된 제품인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스킨팩이 3종류가 있던데 내돈내산으로 다른 팩도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100장이다 보니까 화장할 때 3개씩 붙여도 33번은 쓸 수 있어요. 맨날 써도 한 달 넘게 쓰니까 완전 가성비 최고입니다. 스킨팩을 붙여놓고 먼저 눈썹 정리를 해줄 건데요. 눈썹 정리할 때 보통 가이드를 펜슬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하면 도통 알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컨실러로 지울 부분에다가 하얗게 칠을 하고 면도칼로 깎는 겁니다. 이 면도칼도 메이크업 레슨 때 추천받은 제품인데요. 쿠팡에서 파는 면도칼인데 일반 면도칼에 비해서 칼날이 엄청 작고 끝이 둥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장창 깎여 나가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여기 끝에 저는 자주 베이는 편인데 이 면도칼은 잘 베이지도 않고 뚜껑이 있어서 위생적으로 보관 가능하다는 게 꿀템입니다. 먼저 컨실러로 깎아낼 부분에 칠해줄게요. 깎았을 때 내 눈썹이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라는 걸 감을 잡기가 훨씬 쉬워서 아이브로우 펜슬로 하는 것보다 훨씬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만 눈썹 정리를 해도 훨씬 깔끔해지거든요. 저는 진짜 얼굴에 잔털이 많은 편이에요. 눈썹 숱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텐데 얼굴에 잔털 많으신 분들은 꼭 털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그대로 스킨케어를 해주셔야 그 이후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뜨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넘버즈인 보들보들 결세럼을 써줄 거예요. 넘버즈인 제품은 진짜 다 만족하는데 그때 쓰는 번호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같은 데 가면 피부가 엄청 예민해져서 그럴 땐 1번을 많이 쓰고 여드름이 많이 날 때도 1번을 많이 쓰고 진정이 됐다 그러면 5번으로 여드름 자국 케어를 조금 해주는 편입니다. 그 모든 게 다 됐다 그러면 9번으로 탄력 케어 아니면은 3번으로 결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사서 쓴 것도 있고 선물로 받은 것도 있는데 3번은 받아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돈내산으로 대용량으로 사서 쓰고 있어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 거의 다 쓰긴 했는데 짜면 조금씩 나오니까 열심히 짜서 써볼게요. 요거는 건성분들은 아마 만족 못하실 텐데 지성이 쓰기에는 딱 좋아요. 수분감을 채우면서도 번들거리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게 완전 물 느낌이면 발랐을 때 금방 다 날아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성분들께 완전 추천하는 제품인데 80ml를 처음에 쿠팡에서 샀어요. 제가 거의 다 써가니까 올리브영 할인할 때 기획 세트 1+1이라고 해서 샀는데 1+1이긴 한데 60ml여서 쿠팡보다 엄청 싸진 않았다. 기획 세트 보실 때 여러분 용량도 꼭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이라고 했지 대용량이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아떼 립밤을 사면서 증정으로 딸려온 아떼 비건 릴리프 선 에센스를 쓸 건데요. 아떼 선크림이 좋다
좋다는 건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은근 가격대가 있어서 써보기가 엄두가 잘 나진 않았거든요. 웬만하면 선크림은 다 안 맞기 때문에 사서 돈 날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샘플을 받아서 써보니까 혼합자차인 것 같은데 민감성인 피부에도 정말 무리 없이 쓸 수 있어서 본품 살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제품입니다. 무기자차도 써봤는데 무기자차는 조금은 더 뻑뻑하긴 하지만 충분히 쓸기가 좋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갈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노란색이 더 손이 가더라고요. 목까지 조금 발라주겠습니다. 기초를 완전 흡수시키고 메이크업으로 넘어가야 메이크업이 훨씬 잘 먹는다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메이크업 레슨을 하면서 제일 크게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컬러 코렉팅의 중요성이에요. 그전까지 컬러 코렉팅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가릴 게 있으면 거의 컨실러로 가리고 급하면 아예 컬러 코렉팅 없이 쿠션만 두들기고 립만 바르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메이크업 레슨을 받으니까 딴 건 몰라도 차라리 쿠션은 안 두들겨도 컬러 코렉팅만 하면 훨씬 효과가 크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라비오트 스킨 인핸서 콜라겐 톤업 크림 그린 색깔입니다. 레슨 받으면서 이거랑 청담샵템으로 유명한 CC인지 비비인지 초록색 그거 있거든요. 둘 다 써봤는데 이게 제 피부엔 더 잘 맞았어요. 문지르면 살색으로 변하거든요. 몰랐는데 저는 얼굴에 붉은기가 진짜 많은 편이라 이걸 발라주면 얼굴이 진짜 확 달라집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분들은 내 얼굴을 맨날 보고 사니까 붉은 끼고 자시고 그냥 다 똑같이 보이는데 뭔 소리야 싶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한 번이라도 메이크업 레슨을 받아보면 정말 얻어가는 게 많으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레어리 헤어 메이크업 컨설팅에 이어서 패션 컨설팅까지 받아봤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받아보시면 다 아는 얘기인데 되게 잘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사람이 아무래도 내가 언제 예뻐 보이는지 대충은 감이 있어서 이미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다니고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건 피해 다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다 싶은 건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제품을 살 때 실패할 확률이 적어서 목돈을 들이는 대신 결과적으로는 남는 장사 같더라고요. 이렇게 컬러 인앤서만 발랐는데도 쿠션만 발랐을 때보다 오히려 저는 더 환하게 느껴졌거든요.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라비오트라는 브랜드 거여서 처음 들어보는 데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토니모리랑 계열사 같더라고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벌써 이렇게 홀쭉해지는 바람에 전에 어떤 분이 마켓 하실 때 이미 더 쟁여놨습니다. 붉은기 있는 분들은 이것만 발라도 너무 차이가 커서 완전 강추하고 싶은 제품이고요. 이것도 샵에서 추천받은 아이입니다. 이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다크서클을 커버해줄 건데요. 전 다크서클 진짜 많은 편이라 이것만 해줘도 너무 차이를 크게 느껴요. 루나 컨실 블렌더 팔레트 1호 클리어 커버 색깔이고요. 저는 맨날 이걸로 먼저 가려줍니다. 약간 범죄자 머그샷처럼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 여기가 확 그늘지거든요. 딱 쳐다보고 가려주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괜찮아도 이렇게 숙이면 확 보인단 말이죠. 처음에 메이크업 레슨을 받기로 결심하게 된 거는 원래는 회사를 다니면 돈을 많이 버니까 적어도 전보다 많이 버니까 총알을 장전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제품도 더 사보고 관련된 경험, 메이크업 레슨을 받는다든지 유복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입사를 하게 된 거였는데 막상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꾸미고 싶은 의욕 자체가 떨어져서 옷도 별로 안 사고 싶고 화장품도 별로 안 사고 싶고 퇴근 이후의 삶이 되게 무력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지 말아야지, 처음에 목적을 잊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름 휴가 시즌에 메이크업 레슨을 3회를 끊었어요. 평소에 제가 유튜브로 지켜보던 별미쌤한테 메이크업 레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1회, 3회, 5회 이렇게 끊을 수 있거든요. 초보기도 해서 1회는 좀 부족하겠다 싶었고 3회를 하면은 3번에 걸쳐서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으면서 하나를 딱 픽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번으로 끊었어요. 다크서클도 1차적으로 가려주니까 훨씬 사람이 이것만 해도 환해 보이거든요. 주황색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뿅! 컨실러 펜슬로 한 겹 더 칠해주면 완전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엔디어 소프트 스킨 핏 듀얼 컨실러 펜슬이에요. 한쪽은 조금 노란색이고 한쪽은 회색 베이지인데 회색 베이지 진짜 잘 씁니다. 별미쌤한테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잘 써가지고 거의 너덜너덜해져서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별미쌤 영상 보면서 초보도 알아듣기 쉽게 딱 와닿게 꿀팁을 알려주시는 게 너무 도움이 돼서 실제로 레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일 오후에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휴가 기간에
시간을 이용을 해서 3번에 걸쳐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레슨 받는 동안 핸드폰으로 영상도 촬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서 복습하기에도 편하거든요. 꿀템도 다 알려주고 메이크업샵에는 워낙 제품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써보면서 나한테 맞는 조합을 레슨비만 내고 찾을 수 있다는 게 완전 도움이 됐습니다. VDL 톤 스테인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 2호 로즈 쿼츠로 입주위가 약간 칙칙한데 요거를 가려볼게요. 제가 샀을 땐 이렇게 큰 것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소용량으로 나와서 소용량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전체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만 쓰는데 도무지 기한 안에 못 쓸 것 같거든요. 본격적으로 배우니까 내 얼굴의 특징? 어디에 붉은기가 있고 솜털이 많아서 결대로 해야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오랜만에 내가 좋아하는 거에다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는다는 거, 그런 선택을 했다는 데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취업을 했던 거였는데 막상 다니다 보면 하루하루 떼어나가기에 바쁜 삶이 되지 않았나 반성도 하게 됐고, 친구들도 화장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레슨 받아도 어차피 혼자 하면 못할 것 같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하는 거를 보시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이어서 베이스 메이크업 해볼게요. 짜란! 제가 쓸 조합은 비시밤 비비크림 1호랑 웨이크 메이크의 워터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22호 뉴트럴입니다. 요거 청담샵에서 완전 많이 쓰기로 유명한 꿀템이거든요. 비비크림은 아마 옛날 분들은 한때 썼던 추억의 아이템으로 남아있을 텐데, 비비크림이 왜 좋냐면 요새 나온 화장품들은 엄청 얇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큰 모공에는 다 채워주지를 못해요. 근데 이 비시밤은 알갱이가 커서 모공을 싹 메워주기 때문에 코 주위에는 이거를 꼭꼭꼭 써주면 너무 달라요. 1호, 2호 두 가지가 있는데 피부톤 밝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1호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비크림의 단점은 호수가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웨이크 메이크 22호를 함께 쓰는데요. 웨이크 메이크 이 파운데이션 라인은 되게 밝게 나왔기 때문에 한 호수씩 다운해서 사시면 딱 맞을 거예요. 손등에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얼굴에 펴줄게요. 메이크업 레슨을 하는 동안 처음에는 제가 완전 좋아하는 피 쿠션을 썼어요. 근데 피 쿠션에 촉촉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다크닝이 있었고, 그 당시에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베스트 초이스가 아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웨이크 메이크를 해보니까 여름에도 안 무너지고 지속력이 오래가고 색깔이 하루 종일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웨이크 메이크 파운데이션 완전 강추하고요. 최근에는 바닐라코의 세럼 파운데이션을 샘플로 받아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것도 한번 사보게 될 것 같습니다. 솜털이 볼 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얼굴을 타고 가는 라인으로 나있고, 턱은 위에서 아래로, 이마에도 털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제모를 하자니 민감성 피부라 잘못하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제모는 좀 그렇고 고민이 됩니다. 이 비비크림 쓴 다음부터 진짜 코 커버, 모공 커버가 질이 달라졌거든요. 손가락으로 발라준 다음에 집에 있는 퍼프를 꺼내서 두들겨주면 돼요. 팡팡팡 때리는 게 아니고 겉에 있는 거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펴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메이크업 레슨을 받는 게 시간적으로도 1시간 이상 내야 되고 선생님과 1대1로 내 얼굴에 대한 집중 탐구를 하는 시간이라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 레슨 받아도 그때는 잘 되는데 나 혼자 하면 어차피 안 되더라, 지레 겁을 먹고 안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메이크업 샵에 있는 수많은 제품을 다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메이크업 레슨비를 덜 아깝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나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뭐가 맞는지 스스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레어리 분석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저는 제가 인중이 긴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커버하는 메이크업을 해왔던 것 같고, 내 자신을 제3자의 시선으로 한번 보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피부는 충분히 괜찮은데 여기에서 여유가 되면은 피카소 202-A 브러쉬인데요. 모양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이 브러쉬를 완전 추천드릴게요. 어디 쓰냐? 바로 코 옆입니다. 코 옆 커버 정말 고민스러울 거예요. 걸핏하면 여기에 끼고 낀 걸 빼려다 보면 없어지고 하는데, 콧구멍 안에 손을 넣고 해라, 이런 거는 내가 봐도 내가 좀 숭해. 그래서 이 브러쉬가 있으면 너무 편한데, 코 옆을 긁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모공 속이 채워지면서도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쓰기에 완전 요물이고요. 찾아보니까 판매처가 잘 나오지 않아서 피카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메이크업 브러쉬 하나 사면 너무너무 오래 쓰니까 코 옆에 어떻게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세요.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건데요.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4호 뮤트를 아는 느낌입니다. 가격도 착하고 하나하나 버릴 컬러가 없어서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거든요. 4구 팔레트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 5구에 가깝습니다. 여기 컬러가 2개 있거든요. 이 컬러로 애교살을 하고 이 컬러로 베이스 음영, 그리고 이 밑에 다크한 브라운으로 라인을 넣어볼 거예요. 필리밀리 아이브러쉬 프로 컬렉션, 이거 써볼 건데 진짜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사용감이 있습니다. 레오제이님 처음에 콜라보해서 만들었을 때 나오자마자 샀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요. 레슨 받으면서 느낀 거지만 색조 화장품, 립 하나하나보다도 더 투자를 해서 남는 게 바로 도구, 그리고 레슨 컨설팅 비입니다. 잘 맞는 도구 하나 갖다 놓으면 5년, 10년도 쓸 수 있어요. 저는 레슨을 받으면서 되게 자존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 은근 학습욕이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실력이 늘었을 때 오는 성취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레어리 컨설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아이섀도우가 잘 어울리는 유형은 전혀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메이크업을 하면서 립이나 치크를 많이 사게 된다든지 아이섀도우를 많이 사게 된다든지 그래도 하나라도 더 사는 품목이 있을 텐데요. 높은 확률로 그게 잘 어울리는 얼굴 유형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 봐도 아이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리뷰가 거의 없어요. 대신 블러셔에 대한 리뷰 영상이 많은데 실제로 얼굴 유형 분석을 받아봤을 때도 여기 중안부가 길고 인중이 길기 때문에 블러셔가 완전 잘 어울리는 유형이고 썼을 때 완전 시너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내 무의식에는 많은 정보, 빅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비이성적인 결정이 아니고 평생 동안 쌓아온 빅데이터를 토대로 하는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과 연결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두면 엄청나게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걸 나날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컬러로 더 진하게 눈매를 살려줄 건데요. 눈두덩이에 옆에서 봤을 때 볼록할 정도로 살이 많고 하신 분들은 아이라이너보다는 음영, 자연스러운 음영에 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먼저 앞을 보고 점을 찍어줍니다. 어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 어디쯤 찍어야지 눈을 떠도 보이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앞을 딱 돌아보면은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밑에서 쳐다보면 엄청 많이 떠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사이를 해주면 되는데요. 안쪽에서부터 살살살 칠해서 연결해주는 식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죠? 초보자인 분들은 특히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실 텐데 연필을 잡듯이 앞쪽을 잡지 말고 뒤쪽을 잡으면 힘을 세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평소에 글 쓸 때 뒷장에 글씨 자국이 다 난다든지 화장품 쓰다가 또각또각 부러뜨려 본 적 있다든지 하는 분들은 저처럼 꼭 이렇게 브러쉬 끝을 흐물흐물하게 잡고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친구 중에도 고등학교 때 샤프를 쓰다가 여러 개를 소나기 힘으로 부러뜨린 친구가 있어요. 웨이트리프팅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 아니어도 그런 친구들이 꼭 있기 때문에 살살살 해준 연습 완전 추천합니다. 이 컬러로 애교살을 선생님이 해주셨을 때 이게 뭔 애교살이 되나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속눈썹에 바로 붙이면은 안 되고 다크서클에 붙여도 안 되고 이렇게 웃었을 때 제일 튀어나온 이 사이를 해주는 겁니다.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눈선에 따라서 대각선 아래로 해주면 조금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저는 무쌍인데 여기 간격도 넓지 않아서 속눈썹을 너무 강조를 하면 여기만 엄청 꽉 차 보이고 여기는 너무 남아서 여백이 커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애교살은 꼭 강조를 해줍니다. 좋았어. 더 툴랩의 와이드 뷰러예요. 라네즈 뷰러를 썼었는데 라네즈 뷰러는 훨씬 가로폭이 좁거든요. 더 빡세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제 눈은 조금 길쭉한 편이라서 빡세게 둥글고 좁은 컬리어보다는 옆으로 길고 완만한 게 더 잘 맞더라고요. 요거 쓰는 거에 하도 익숙해져다 보니까 막 따로 노는 뷰러를 쓰는 게 감이 잡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너무 안쪽으로 찝어도 어차피 살에 묻히거든요. 살짝 띄워서 찝어주니까 오히려 오래 가더라고요.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2호 블랙을 써줄게요. 속은 다 난템이긴 한데 아직 안 써보셨다면 꼭꼭 사보세요. 블랙만 발라도 마스카라 한 것 같이 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제품인데 아직도 유명할 정도로 제품력이 미쳤습니다. 가격대도 엄청 착해요. 따란! 마스카라 픽서만 해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단계에서 끝낼 때도 있고요.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4호 가닥 볼륨을 써주는데요. 분홍색을 썼었는데 분홍색은 딱
빡빡 마스카라가 칠해진다면 이 가닥 볼륨은 한 가닥 한 가닥에 섬세하게 칠해지는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요새는 검은색으로 갈아탔습니다. 마스카라 용기가 덜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꿀이에요. 회사를 다닐 때는 메이크업 레슨을 받을 돈은 있지만 메이크업을 즐길 여유가 없었고 지금은 그만큼 돈을 벌지는 못해도 이렇게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너무 즐겁다니까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산인 것 같습니다. 스냅박 아티 스프레드 컬러밤 4호 하티 컬러입니다. 댓글로 주머니 사정이 조금 빡빡해서 다이소 꿀템을 추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다이소 색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느낌 있는 뽀용뽀용한 컬러가 많지 않고 엄청 밝은 컬러가 많다는 게 아쉬운데 하티 컬러 완전 분위기 있어요. 볼터치를 어디에 발라야 될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웃었을 때 제일 튀어나온 것 같은 내 중에서 전면에 봤을 때 제일 바깥쪽에 콕 찍어주세요. 안쪽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펴주고 중요한 거는 눈동자 안쪽 선보다 더 안쪽으로 안 가도록 칠해주는 게 좋은데요. 블러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콧잔등을 연결해도 잘 어울린다 아니다 이런 게 판단이 되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얼굴 제일 바깥쪽 튀어나온 데서부터 눈동자 안까지 먼저 칠해보시면 감을 잡기가 편합니다. 저는 얼굴 메이크업 분석을 받았을 때도 볼터치는 이렇게 찍어도 저렇게 찍어도 대충 다 잘 어울리는 유형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볼터치를 안 하면 그만큼 허전해 보인다는 사실 그걸 저도 알았는지 옛날부터 쿠션이랑 립 갖고 다니면서 도도독하고 입술 그리고 그 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렇게 얼추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사람을 입에 통해서 이런 게 잘 어울리는 유형이다 드는 게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들 MBTI 검사도 하고 하는 거겠죠. 파티 컬러는 되게 뮤트뮤트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제 너무너무 심심해 보였던 입을 칠해줄게요. 앤디어 거를 써줄 건데요. 그레이스 그레이프 컬러를 발라줄게요. 올리브영에 전 제품이 다 입점돼 있지는 않아서 에이블리에서 사고 있어요. 화장품 혜택이 좋을 때가 너무 많아서 이거저거 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편입니다. 착색이 엄청 빡세지는 않아가지고 페리페라나 그런 제품 쓰셨던 분들은 자주 발라야 돼서 당황할 수 있다.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향도 완전 달다구리해요. 로드샵 제품들 소넨박 스프레드도 그렇지만 달달한 향 나면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돈 벌면서 샤넬, 디올 같은 백화점 색조들 기초도 조금씩 사서 써봤는데 솔직히 기초는 너무 실망한 게 많아가지고 이걸 유튜브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색조는 제가 유명한 거 디올 TT, 샤넬, 밤 이런 거 다 사봤으니까 백화점 화장품 유명템 후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대되시나요? 되게 촉촉하고 약간 오일리한 느낌도 있는데 솔직히 색깔이 너무 예뻐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밥 한 번 먹으면 사라진다. 틴트보다는 컬러 글로스인데 안 끈적하고 오일리한 제형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 발라주니까 좀 더 진하게 올라오죠. 근데 텁텁하진 않다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별미쌤 유튜브 보다가 완전 앤디어의 영업이 돼버렸어요. 앤디어를 좋아하다가 에이블리 화장품의 영업이 돼가지고 올리브영 VIP 되기가 어려운 게 에이블리에서도 사고 쿠팡에서도 사고 마켓컬리에서도 사고 지그재그에서도 사고 여기저기서 쫌쫌따리로 샀더니 한 군데에 VIP가 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뭐 하나 빠진 거 눈치 못 채셨나요? 쉐딩 꿀템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틱톡에 올렸을 때도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요. 쓰기가 완전 쉽기 때문에 밝은 톤의 쿨톤이라면 추천하는 에뛰드 재창조 메이커 쿨 쉐딩입니다. 가격도 착하지만 되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전면으로 봤을 때 이미 내 코 그림자가 있는데 그 코 그림자를 안쪽으로 연장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한 획을 더 긋는 거예요. 눈썹 사이의 간격보다 지금 여기가 더 넓은데 V자로 해서 콧볼을 축소해볼게요. 샥샥 그어줬을 뿐인데 효과가 엄청나고 살짝만 펴주면 대박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원체 얼굴 중에서 코가 큰 편이라서 특히 눈썹까지 진해버리니까 잘못 쉐딩을 세게 해버리면 T존밖에 안 보여요. 너무 잘생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끝에 위주로만 하고 여기는 오히려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밝혀줘서 살려주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 잔등을 한번 끊어주면 코가 짧아 보이면서 중안부도 짧아 보이는 효과. 에뛰드가 플레이 101 라인이라고 이런 펜슬류를 엄청 많이 냈었거든요. 요새 다이소에서도 하나둘씩 그렇게 내는 것 같은데 펜슬 장인이다. 일반 쉐딩 중에서 쓰기 편한 제품은 페리페라 V 쉐딩 3호 그레이시 쿨인데요.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은 이거 발라도 느낌도 안 날 수
있지만 21호 이상인 분들 아주 잘 쓰실 겁니다. 특히 초보자는 너무 발색 좋은 제품 쓰면은 양 조절 안 돼서 더 똥망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제품 눈 음영으로도 너무 잘 쓰는데 오늘은 쉐딩 스틱을 했지만 다이소 브러쉬랑 요 쉐딩으로 쉐딩 해줄 때도 있답니다. 찾았다, 다이소 브러쉬. 그리고 진짜 간과해서는 안 될 파우더 처리예요. 처음에 화장을 못할 때는 쿠션으로 얼굴 하얗게 하는 거, 그리고 입술 색깔 넣어주는 거, 요거 두 개만 신경을 썼는데 샵에서 레슨을 받아보니까 컬러 코렉팅 그리고 광 조절이 너무너무 한 끗의 차이를 불러오는 마법 같은 요소더라고요. 다이소 제품을 써줄 건데요. 입큰 퍼스널 톤 코렉팅 블러 팩트 라벤더, 요거 완전 다이소 핫템인데 저도 써보니까 왜 핫템인지 알겠어서 요걸로 잡아볼게요. 왜 유분 조절이 중요하냐? 광만 잡아줘도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안 좋아하는 걸 지울 때 컨실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톤 코렉팅 그리고 파우더 처리, 요게 완전 컨실러보다 강한 지우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크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펀지가 너무 스펀지 떼기 같아. 필리밀리 885번 브러쉬를 써줄게요. 20대 중반부터 여기 팔자주름이 너무너무 신경 쓰였는데 파우더 처리만 해도 보세요. 훨씬 덜 보입니다. 이제는 광이 나는 볼, 코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톤이 올라가면 아무것도 강조가 안 되고 그냥 톤만 하얘지는 건데 죽이고 싶은 부분은 컬러 코렉팅을 해주고 파우더로 누르고 그 다음에 톤을 올려주면 다른 부분이 더 돋보이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눈썹뼈가 튀어나온 편이라 여기가 좀 볼록볼록한데 강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파우더로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주니까 이마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동그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보라색 파우더지만 발랐을 때 부자연스럽거나 혈색이 죽는 느낌이 아니고 화사해지는 빛이어서 이 정도 보랏빛은 완전 찬성! 사셔도 좋을 다이소 꿀템입니다. 샵에서도 제가 파우더는 어떤 제품 쓸까요? 했더니 그냥 투명한 거 아무거나 적당한 거 쓰래요. 피지 분비가 활발한 편이어서 코도 한번 눌러줄게요. 이 코끝은 광을 살려줄 거라 옆태 위주로 눌러줄 거예요. 살짝 이마가 넓어 보여가지고 여기 옆도 한 번씩 칠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마 가운데가 더 볼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제 메이크업을 마무리했으니까 머리 손질하고 올게요. 짜잔!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살짝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좋아하는 거를 찾기 위한 투자, 나를 알아가기 위한 소비는 길게 봤을 때 정말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메이크업 레슨을 받으면서 전달받은 꿀템들도 함께 공유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걸 한시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알수록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쭉쭉 노력을 할 수 있으니까 노력이 보람될 뿐 아니라 행복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제 요새 근황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즐겁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